새 책과 놀자. 다양한 신간들 중 주목 도서를 골라 소개하는 새 책과 놀자. 알라딘 박태근 도서팀장과 함께합니다. 첫 책은 습관 전문가인 스티브 스콧의 책인데요. 제목은 게으름이 습관이 되기 전입니다. 부제는 자꾸 미루는 버릇을 이기는 7단계 훈련법인데요. 이 작심삼일 무너지고 또 설 명절로 새해 계획을 미루고 있는 요즘이잖아요. 네. 펼쳐보시면서 마음 다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모든 사람들이 고민하는 주제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 특히 저는요. 정말 작심삼일이 아니고 그냥 작심일일 정도. 그게 욕심 때문에 그렇대요. 아, 그래요? 네. 이 책 열자마자 그 워런 버핏 에피소드가 나와요. 네. 이 버핏이 막 사람들이 물어볼 거잖아요. 너 성공 비결이 뭐야? 친한 친구들이 물어보면 이렇게 과제를 준대요. 너 앞으로 몇 년 동안 꼭 하고 싶은 일 25가지 한번 적어봐. 적어오면 그중에 최우선 과제 5가지를 다시 골라봐. 그러면 쉽게 거기까지는 고른대요. 그 다음에 버핏이 묻는 거예요. 너 그럼 5가지 집중하고 나머지 20개는 어떻게 할 거야? 그럼 대다수의 사람들이 5개 하고 나서 20개도 할 거야. 그때 버핏이 그건 잘못이다. 그 20가지는 해야 될 일이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될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걸 다 빼고 5개의 전력을 다 해야만 그 5개도 간신히 이루어진다. 아, 그 진짜 중요한 거 5개만 골라서 거기에 매진해라 이군요. 그쵸. 그러니까 목표가 좀 과도해서 실천이 어렵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책이 총 7단계로 이 결심을 습관으로 바꾸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이 버핏의 사례가 1단계와 2단계예요. 그러니까 할 일을 적고 25 빼기 5 법칙에 맞춰서 가장 중요한 5개를 남기는 거죠. 네. 그 다음에는 3개월 단위로 스마트 목표를 세우는 건데 이 스마트가 영어 약자더라고요. 뭐 구체적인, 측정 가능한, 달성 가능한 뭐 이런 것들의 의미인데 이걸 지나고 나서요. 4단계가 저는 자신이 없는 건데 할 수 없는 일은 정중히 거절하는 거. 일을 늘리지 않는 거죠. 아, 저는 잘할 것 같아요. 아, 잘하시는 편이세요? 제가 곧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단계는 그 스마트 목표를 주간 단위로 설정하는 거고요. 네. 마지막 6, 7단계가 이런 실천을 바탕으로 게으름이 아닌 새로운 습관을 몸에 익히는 과정인데 벌써 7단계라고 하니까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1단계부터 해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RH 코리아에서 나왔네요. 스티브 스콧의 게으름이 습관이 되기 전에 소개해 주셨습니다. 다음 책입니다. 일본의 노년 연구자인 사토 시니치 교수의 나이 든 나와 살아가는 법인데요. 이 나이 들면서 마주하게 되는 일들을 생애 사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책은 시작이 60대입니다. 그래서 60대, 70대, 80대, 90대 이렇게 10년 단위로 어떤 생애 사건을 마주하게 되는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은지 알려주는데요. 60대의 핵심 사건은 정년퇴직과 재취업, 지역사회 활동 이런 것처럼 기존에 활동하던 사회적인 장에서 물러나서 새로운 생활의 내용을 채우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때 가장 큰 사건은 대부분 부모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70대는요. 현직에서 완전히 물러나서 심신의 노화가 질적으로 달라지는 때래요. 이 시기에 위축되기 시작하는데 여길 잘 못 견뎌내면 우울증에 빠지기 쉽다고 하고요. 그 바뀌어진 상태에 맞춰서 생활을 재설계해야 된다. 이런 조언을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운전 그만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 아, 네네. 연세 많으신 분이 운전하면 좀 불안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친정 아버지한테도 운전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네. 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요즘에는 초고령 사회잖아요. 80대, 90대까지도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 80대는 본격적으로 죽음을 의식하게 되는 시기래요. 왜냐하면 배우자, 친구,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을 마주하게 되고요. 또 신체 건강은 이미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삶의 의욕을 찾을 수 있도록 내면에 집중해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90대를 작가는 인생의 완숙기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90대는요 대부분 혼자 남겨지는 상황이 많대요. 그래서 대화할 사람이 자기밖에 없습니다. 자기 내면과 대화하는 방법을 체득해야만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걸 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내 스스로 만족하는 것 외에는 어떤 조건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부모님한테 선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엔 이런 책들 선물하는 분위기가 많이 생기긴 한 것 같아요. 네. 옛날 같으면 나 죽으라는 거냐. 불효자였을 텐데.
사토 시니치 교수의 나이 든 나와 살아가는 법 소개해 주셨습니다. 다음 책입니다. 마지막 책은요. 북노마드라는 출판사를 혼자 운영하는 윤동희 대표의 산문집입니다. 제목은 좋아서 혼자서인데요. 대형 출판사의 인프린트로 시작했다가 홀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바꾼 지가 여러 해가 됐는데 이 모든 걸 혼자 다 해내야 된다는 압박이 아니라 혼자이기에 오히려 자유롭고 여유롭게 해볼 수 있는 일들이 생겼다. 이런 과정을 담은 책이에요. 오늘 이야기 나눈 첫 책이 게으름이 습관이 되기 전이었잖아요. 이 책하고 살짝 겹치는 내용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해야 할 일보다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대목이 있거든요. 잠깐 읽어드리면 오늘의 일을 생각한다. 어제 놓친 일은 없는지 확인한다. 내일의 일을 살핀다. 한 주의 일을 점검한다. 해야 할 일을 적는다. 꼭 해야 하는가? 왜 해야 하는가? 마지막으로 하지 않아도 될 이유를 찾는다. 그리고 하지 않는다. 하지 않아도 될 이유를 찾고 나서 실제로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확 와닿는데요. 이 혼자이니까 자기만 설득하고 결정을 하면 그렇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혼자라서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혼자이기에 그런 생각을 할 틈을 발견했다. 이것도 중요한 대목 같아요. 여러 관계 속에 놓이다 보면 운신의 폭이 오히려 줄어들죠. 생각이 아니라 실행을 계속 해야 되는 일들도 늘어나기 마련이고요. 당장 이 저자처럼 창업을 하고 혼자 사업을 할 수는 없겠지만 혼자만의 무언가를 가져보려고 시도해 볼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노력으로 혼자만의 무언가를 확보하면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도 생기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여유 좀 찾으시길 바라면서 한 대목만 더 읽어드리고 싶어요. 혼자 일하며 생각하는 일이 많아졌다. 양의 개념이 아니라 혼자 있는 시간의 질을 따진다. 내가 되기 위하여 일하고 그 일을 통해 세상에 나아간다. 네. 달 출판사에서 나온 윤동희 작가의 산문집 좋아서 혼자서까지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알라딘 박태근 도서팀장과 함께했습니다.